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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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rains, it pours. Water's up to my chin. Won't stop fighting to the very end. Many men try to reach it. Many men have failed. Well, if you wanna get to heaven, you gotta raise a little hell. And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또 박사 학위 논문으로 쓰셨잖아요. 장준의 희곡 연구. 근데 왜 특별히 또 장준에 대해서 이렇게 희곡 연구를 하셨는지도 또 궁금해서요. 첫 연출을 그 밖에서 한 연출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세실 극장이 막 생겼을 때예요. 76년에. 참 옛날이다. 근데 그때 네. 제가 겁도 없이 이제 세실 극장을 빌려줬어요. 그때 대학생이라도. 그래서 개관한 지 한 두 달 됐나 했을 때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때 하녀들이 한국 연극에 실렸었어요. 76년에. 예. 그거를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이? 예, 이제 뭔지 그리고- 어렵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갖고 근데 모르니까 더 막 그냥 모르면 용감하다고, 예. 막 한 거고 거짓말도 엄청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의 빛처럼 돼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길을 제가 선택을 할 때 마침 그래도 제가 불문과였으니까 우연히 예, 우연히. 이 문학이니까 이제 연극과 이 공부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드라마 전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연극을 하면서 대학원을 갖다 진학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그럼 뭘 전공하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준의 사실 연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극회를 들어갔는데 되게 힘든데 선배들은 자꾸 연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 하녀들을 연출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연출을 했는데 복학을 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배우를 해서 어려워서 연출을 한 거인가요? 아니면 뭐 왜 그렇지 연출을 않고. 하게 됐어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것도 뭐 그 우연히 그냥 한번 해보자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배들이 자꾸 시키더라고 또.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거를 이제 거절하지 않고 그거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거 끝나고 저도 모르게 이 대사에 그가 이제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복학한 선배가 이제 연출을 하고 있다 저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더니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작품이 이오네스코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짜리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3학년이잖아요. 선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갖고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했는데 문제는 그 공연을 못했어요. 중간에 영장이 나와서. 괜히 남의 거 뺏었는데 그러니까, 또 영장까지 가고 그때는 그 후배한테 되게 미안했겠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미안하죠. 미안하다 한마디 하세요. 미안해 이러면서. 그 후배는 나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죠. 그래서 누굴까요? 그 내 마음의 풍금 연출한 그 이영재 감독인데 그 친구도 1학년이었어요. 그 친구 역을 빼앗아서 하다가 나는 이제 결국은 그때는 이제 군대를 그렇게 막 끌고 갈 때니까 그러니까 교련이 F가 나온 사람들을 막 갑자기 신청서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장 조하고 닷새 후에 끌고 가는 시기니까. 유신 시대니까. 어쨌든 그 작품을 못했고 그게 이제 그거를 제가 학부 졸업 논문으로 썼어요. 아까처럼 느꼈던 그런 준에 대해서는 이제 석사 박사를 논문을 썼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장준혜로 석학 박사를 다 하셨는데 번역은 이오네스코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됐죠. 출판을 많이 왜냐면 했죠. 하기야 이오네스코 작품도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작품이 많아요. 이오네스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셨어요. 준에는 작품이 뭐 생전에 발표한 거 5개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몇 개의 작품들이 다 이제 오세곤 선생님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선배님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 희곡 저작권의 보호와 바른 이용을 위한 연구 이렇게 또 쓰셨어요. 네. 사실 이거 모든 사람이 알만은 한데 정확하진 않아. 이거 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는 있는데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저작권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겼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희곡작가협회하고 같이 극작가협회죠. 극작가협회하고 같이 이제 이 저작권을 좀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저작권에서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좀 미흡한 게 상당히 있어요. 특히 희곡에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요즘 와서 저작권이 좀 강화됐다는 걸 느끼니까. 제일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은 제가 그 이오네스코의 뭐 수업을 번역을 했다 했을 때 이오네스코의 원작자 이오네스코의 저작권은 이오네스코 사후 80년이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그 번역 대본의 저작권, 그거는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다가 그 번역 대본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는 것이 이제 맞다. 제가 요즘에 주로 이제 저작권 출판도 해보고 그다음 공연도 해보고 할 때 저작권 섭외를 해보면은 외국 작가들의 경우 되게 6%를 요구해요. 뭐예요, 6%예요? 그 관객 수입에. 없으면 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수입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래서 순수익이 아니라 그냥 객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책 파는 것도 같아요. 책이 10%인데 뭐 그럴 경우는 6% 그다음에 번역자는 4% 이렇거든요. 책이 그다음에 순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창작이면 10%를 바로 그 작가한테 주는데 번역일 경우는 6% 4% 이렇게 나눠요. 이제 그런 건데. 하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판이나 이 공연이나 보니까 전부 외국 그 유명 작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0불에서 1,500불을 요구를 해요. 하한선. 그거는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그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이 그거보다 못 묻힐 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을 하죠. 제일 이제 그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조금 아까 수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유료일 경우 전문 극단이 한 유료일 경우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이거는 저작권료를 내야 되고 안 내면 큰일 나는 거고요. 형사 문제고 가장 이제 모호한 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극단에서도 이거 무려 그냥 워크숍 공연이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상당히 그건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비영리 공연이냐 하는 문제하고 교육 목적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영리 공연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개런티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급 받는 거 없어야 되고, 광고도 안 돼요. 모금도 안 되고.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그 직원들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다. 그건 어떻든 그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들 품앗이 해갖고 모여갖고 그냥 했을 때 그거는 비영리 공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조차도 이 남의 작품을 통째로 쓰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교육 목적 같은 경우는 5%니 뭐 10%니 요거까지는 공정 이용으로 보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통째로 갖다가 쓴단 말이죠. 우리 이제 공연은 아무리 이게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남의 재산인데 그걸 통째로 갖다 쓰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비영리라고 허용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것이 가장 많이 이제 작가들하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캐롤 틀고 이러는 것하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법이 계속 보완돼 갖고 요럴 경우 여기까지는 허용하고 요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해놨는데 시곡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그동안에 뭐 재판도 많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선례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모르고도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거는 요건 되고 안 되고 확실하게 하자. 작가들한테도 이럴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정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실린다거나 이런 건 다 돈을 갖다가 어쨌든 미리 내야 되거든요. 뭐 페이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교과서 쓸 때 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갖다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허락 안 받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미리 내야 돼요. 페이지당 얼마 이렇게 그런 근데 시곡에 대해서는 그런 게 도대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미명하에 너무 그렇죠. 한 사람의 피땀이 조금 이렇게 뭔가 뭐 고맙다는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뭐, 그냥 냉큼 쓰고 이렇게 비영리인데 어때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너무 염치 없는 짓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하한선이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본 첨부는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선토날도 이오네스코 최근에 다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대부분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예요. 뭐 출판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근데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저작권을 드린 거예요? 저는 출판할 때 당연히 그쪽에 줘야죠.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뭐 한여들도 나오고 승부의 종말도 나오고 엔드게임. 예, 더러운 손도 나오고 그랬는데 더러운 손하고 그 승부의 종말은 제가 저작권을 냈거든요. 그쪽에다가 대개 한 여기서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갖고 한 150, 60 이렇게 들어요. 장준혜의 그 연극선거 하녀들 그리고 언어적 연극 언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언어적 연극 언어는 화술 얘기예요. 네네. 연기 화술에 대한 또 글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화술의 중요함을 오늘 좀 얘기 좀 해보실까요? 연기 지도에서 저는 화술이 가장 어쨌든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유리한 전달 수단이잖아요. 연기에서 그것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은 너무 아깝죠, 사실은.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가 이게 다른 예술과 달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저희 채널을 보는 친구들이 배우 지망생들이 많거든요. 연기 지망생들한테 화술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조금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제 요약해서 한번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네. 글로부터 출발하니까 자꾸 글에 얽매인다는 얘기죠. 네. 우선 띄어쓰기. 네. 띄어쓰기하고 말할 때 말할 경우 다르거든요. 띄어쓰기가 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틀려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뭐 그런 놈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절대로 그건 뛸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극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텔레비전 탤런트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자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그 띄어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다음에 글자대로 발음하는 거. 발음은 글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는 다 그냥 편하게 다 발음하고 사는데 글만 보면 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하느라고 보니까 그 실제 발음하고 다르게 발음해버리는 거. 아, 이거는 애들한테 확 꽂히겠는데요. 전화 왔어요. 그냥 누가 그래? 전화 왔어요 그러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자기 거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 찾아내고 남 틀리는 건 잘 찾아내거든요. 남 틀리는 걸 먼저 자기가 찾아내고. 그 남의 말을 잘 들어봐라. 저 틀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를 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그래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또 아니까. 그게 하나 방법이에요. 객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가 남의 거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다. 자기 거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있다. 틀렸다고 고친다. 그다음에 남을 고쳐줄 수 있다. 남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너는 이걸 틀렸어. 원래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이제 그 단계로 그래서 남을 고쳐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도 자기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가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오류예요. 휴지 부분에서 억양을 툭툭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99%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안 떨어뜨리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뜨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딱 유지하면서 힘을 주는 물론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어저께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아나운서들이 뉴스 하듯이 툭툭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배우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오류. 본인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잘못 또 지도하는 것이 떨어뜨리니까 이제 올려 그런단 말이에요. 올리니까 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유아틱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강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그 오류의 빈도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제가 10여 년 이제 화술 지도를 하면서 다 그걸 이제 자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오류가 반복이 되는구나 같은 데서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아까 그 띄어쓰기의 지배를 받는다든가 그 철자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휴지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걸 발견한 거 또 하나가 이제 물음표만 있으면 무조건 올리는 거. 실제로 의문문에서는 올리지 않는 의문문이 더 많거든요. 반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사가 있으면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왔어? 이렇게 되지. 언제 왔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보통 때 말할 때는 안 틀리고 잘 하는데 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물음표 올려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하고 둘러보면서 이제 이 동료들이 하는 걸 보면 또 틀렸네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시작이다 그게. 자기 그러면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틀리게 말을 하는구나. 오늘 그냥 뭐 우리 지망생들이 보면서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이렇게 써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쓴 화술 클리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되게 굉장히 그 많은 글을 썼지만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연극에 대해서도 또 쓰셨어요. 공저를 하셨어요. 2000년부터 이제 연극 교과목 운동을 시작을 해갖고 2002년에 강사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강사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다 운영위원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셨구나.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갖고 정식 교과목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정식 과목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극들을 가서 많이 가르쳤죠. 강사들이, 연극 강사들이. 우리 예술 강사로 나가서. 근데 그렇지만 정식 교과는 되지 않다가 2015 교육과정. 그때 이제 드디어 정식 교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과정도 제가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연극교육위원회라는 그 명칭은 강사풀 운영위원회가 바뀐 거고, 이제 교육부에서 국가 그 교육과정 개발을 해요. 거기서 이제 연극 과목을 누가 하느냐, 저한테 이제 맡겨서 제가 이제 그 연극 과목 교육과정 개발을 했고, 큰일 하셨네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과서를 또 집필을 했고, 와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왜냐면은, 연극이 되게 뭐 멋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보러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에 관련돼서 어떤 이론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책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단한 업적이신데요, 진짜. 진짜 큰일 하셨어요. 어쨌든 2000년에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한 15년 만에 그게 이제 정식 교과가 됐는데 뭐 조금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발표되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 공청회를 해요. 그게 이제 저기 그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이 공청회라는 것이 교육과정 공청회가 뭐 별거냐 하겠지만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와서 피켓 들고 데모들도 하고 왜냐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하고 체육하고 싸운다. 뭘 갖고 싸우냐? 심폐소생술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럼 막 그 와서 데모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요? 그게 왜냐면 굉장히 많은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인력의 문제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연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어과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이 연극을 자꾸 무시를 해요. 그럼 연극에 가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그 교육과정 공청회예요. 그러니까 연극이 정식 교과가 돼서 교육과정을 갖다 이제 발표를 한다. 가장 반발을 많이 한 것이 음악하고 미술이거든요. 음악하고 미술에서는 연극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굳이 그렇게 다른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나 미술에서 각각 연극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상당히 그 교과서 보면 그런 드라마 이런 걸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쪽에서. 당연하죠. 근데 여하간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공청회 발표를 제가 했는데 연극이 음악과 미술을 흡수할 수 있지. 중앙예술인데 교육 쪽에서는 뭐 이 음악이나 미술은 오래됐고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됐지만 연극은 뭐가 준비가 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성 모드. 공청회 가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그날은 너무 조용한 아무도 와서 우리 쪽은 뭐 보건하고 체육 같은데 막 시끄럽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조용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한 1시쯤 됐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KBS 뉴스가 12시인가 진짜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2018년부터는 뭐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연극이 교과목이 됩니다. 뭐 이런 이 식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와. 제가 이젠 정말 된 거구나 이게.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연극과 뮤지컬로 배워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교실 수업에서 느낄 수 없는 연극의 색다른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기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그 교과는 일반 학생들의 교과예요. 일반 학생들이 예술 교과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음악, 미술, 연극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연극 교과서가 3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지학사, 금성, 천재 이렇게 3군데서 나와갖고 어쨌든 각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할 경우 그 교과서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진짜 정말 이거는 되게 가슴이 벅찬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음악 미술은 있어도 연극은 없었는데 그 교과가 생겼다는 자체로만으로 진짜 큰일 하셨네요. 숙제는 많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부터 먼저 된 거예요, 지금. 우연히 시작했는데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렇게 연극 교육을 집어넣고 연극에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99년에 96년에 이제 가야대학교 교수가 됐다가 네네. 99년에 학교를 옮겨서 이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퇴임하시면서 네네네. 공연 그 보러 간 거잖아요. 우리 엄마. 근데 네. 80년대 초까지 그 연극영화과를 졸업하면은 교사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때는 국어교사 자격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데 99년에 다시 생기는데 연극 영화 교사 자격증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교사 자격증을 교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도 내야 되고 뭐 우리가 교육과정도 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협력 학교가 필요해요. 협력 학교라는 건 뭐냐면 교생 실습을 받아주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당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학교 누구 소개를 받아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좀 협력 학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생을 낳느냐. 근데 서류는 내일까지 내야 되고. 큰일 났네.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그냥 조르고 있는데. 뭐 교장 선생님도 또 그 지역에 그 교수가 왔는데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거의 어두어둑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일단 서류만 해주시면은 제가 교생을 안 내보내겠습니다. 예리로 교생은 다른 데로 내보낼 테니까 그 서류만 해달라고. 저녁 때가 되고 퇴근도 하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교 제출해서 이제 일단 교직 설치를 하고 나서 방법은 연극 교과목이 생겨야 되겠구나. 교과목이 생겨야 걔들이 4학년 됐을 때 교생을 나가려면 그 전에 생겨야겠구나. 그래야 그 과목을 애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렇죠. 교생 실습을 하고 교사가 돼서 또 걔들이 나중에 가르치고 이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연극 교과목을 설치를 하자. 이런 이제 제가 발제를 세미나 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미나를 좀 선정적으로 한 것이 그때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전국에서 교생 실습 교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97명이에요. 근데 교생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는 3학교밖에 안 돼요. 예고, 안양예고, 개원예고, 전주예고, 세고. 그래서 97명이 3학교로 지금 교생을 나가게 생겼다. 일반 학교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극 교과목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97대 3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선동을 해갖고 그때 이제 교수협의회 회장이 안민수 교수님이었는데 안 교수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제 저를 거기다가 이제 추진위원장을 시키고 해갖고 행동대장으로. 그때부터 그게 2000년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갖고 어쨌든 그래서 강사풀을 일단 만들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교생을 그 강사풀 그런 식의 이제 강사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교생들이 가르쳐도 되고 국어나 이런 과목을 가르쳐도 된다라는 식으로 교육부에서 나중에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계속 싸우다가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줘갖고 이제 그 다음에 교생 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됐죠.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교생 실습 근데 나가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할 텐데 왜냐면 연극은 놀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죠. 스트레스 쌓인 거 풀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은 음악 미술을 하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적으로 뭐 연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 연극에 약간 미친 분들이 좀 계셔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연극에 조금 이렇게 몸담았다가 그 아쉬움 때문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로 많죠.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초중고 중고등학교 특히 연극반 만들어서 지도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에 보면 또 연극부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과목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힘을 쓰셔야 되고 또 이제 이제 또 협회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제 거 하나도 꾸리기 힘든데, 근데 막 이거 연극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고 있는 그런 오색옷 연출이자 번역가시면서 교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또 선배님이시면서 그러네요. 나이 차는 많이 안 나는데 되게 커 보이십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저도 우연히 이게 들어갔다가 연극에 몸을 담기는 했는데 어쨌든 참 그 제가 보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저도 이제 선배 자리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연극에 조금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거 하고는 있는데 귀한 분 모시게 돼서 제가 좀 영광이네요. 그 아까 연극성 얘기했어요. 한여들과 연극성. 네네. 연극성은 네. 그 좀 오해들을 하는 게 있는데 연극성과 문학성을 네. 달리 보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품이 너무 문학적이야. 뭐 그 연극성은 없어.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연극과 시곡에서는 다 연극성이라는 하나의 말로 네. 시곡의 문학성은 바로 연극성인 것이지. 네. 응? 막 지루한 연극을 가지고 문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근데 이제 희곡이 문학이냐 막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문학이죠, 당연히. 당연히 문학인데. 문학인데 네. 그 문학의 특성이 희곡 장르의 특성, 시의 특성이 있고 소설의 특성이 있고 시곡의 특성이 있어요. 그쵸. 시곡의 특성은 바로 그 연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읽을 때도 그런 그 입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지만 재미가 있지. 네. 소설 읽듯이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재미 하나도 없죠. 너무 싱겁고 그렇죠, 간단하고 그렇죠. 유치하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여름밤의 꿈 얼마나 유치해요. 네, 네. 그거 얘기하자면 10분이면 끝나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2시간 반을 네.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정말 유치한데도 거기에 다들 몰두해갖고 그 약을 잘못 바르면 저거 어떡하지? 막 그렇게. 그런 게 연극의 힘인데 그걸 시곡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시곡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러니까 시곡을 읽을 줄 몰라서 네. 재미가 없는 것이지, 연극을 보듯이 그 시곡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만 된다고 하면은 시곡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 바로 시곡의 문학성 이꼬로 연극성이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네, 연극성 네, 얘기할 때 네. 꼭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연극성이란 게 뭐냐를 갖다가 네. 아주 간명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연극 빼기 텍스트, 공연 빼기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는 종이에 이제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과 공연이 있었을 때 이 차이. 이게 연극성이다. 그러면 그 텍스트 사이사이에 다 행간을 읽어갖고 우리가 입체화 시키면은 예. 이 차이가. 네네네. 그러니까 공연 마이너스 텍스트. 이게 연극성이다라고. 그거 아주 명쾌한 설명이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제 한여들하고 연결시켰는데 이제 장준의 얘기죠. 준혜가 이제 생각하는 연극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시적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준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칼 중에서 네. 가장 힘이 센 칼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로 만든 칼이 있고 네. 나무로 만든 칼이 있고 종이로 만든 칼이 있다 했을 때 가장 힘이 센 것은 종이로 만든 칼이다. 시적으로는 네. 연극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힘 하나도 없는 종이인데 종이를 가지고 연극에서는 사람을 찌르면은 네. 그 상상력에 의해서 네.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언어로 만든 칼이 있다 했을 때 없는데 자 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걸로 찌르면 무서워서 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읍내에서 모든 배우들이 마임을 했군요. 이제 이해가 싹 되네요. 손토날드가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지만 어쨌든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어떤 시적 힘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장준혜가 추구하는 연극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손토날도 우리 읍내 말씀 잘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편편한 무대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 하나의 마을이 다 만들어지고 거기 말도 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차이 없는데 있는 말 왜 이래 막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어떤 연극적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그게 연극성이고 그게 시적 힘이고 이렇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공연을 받고 근데 굉장히 딱 끝나고 나서 굉장히 연극적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연극적이라는 게 언어의 맛을 살리는 연극적인 거가 좀 더 힘이 실린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제가 제대로 보고 오긴 했네요. 네. 그래서 오시면은
왜 그랬는지 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미 다 이건 느낌이 와서 선토나이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대로 선토나이더의 네네네. 생각을 읽어서 그대로 했을 뿐이고. 아, 진짜 실제로 말이 보였고요.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긴 하였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배우들도 연기를 꽤 잘하시고 이래서. 근데 이제 노을 극단이시잖아요. 네, 네. 극단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극단은 2005년에. 2000년에 많은 걸 하셨네요. 15년, 15주년이었어요. 딱 15주년. 아, 근데 거기가 원래 소극장이 극장은 2011년. 그래도 어쨌든 보통 극단의 이제 소망이 극단에서 극장 하나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공연을 계속 올리는 게 로망이잖아요. 네. 그 꿈을 이루신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년 됐는데 아마 올해 말로 문 닫을 것 같아요. 아, 극장의 운영이 잘 안 도저히, 돼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너무 이 건물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전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무리새도 우리가 잘못. 사실은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새는 근데 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견딜 재간이 없어요. 아, 그래도 투자한 게 아까운데 근데 조명도 뭐, 그렇고. 그러고 뭐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항의하고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니까. 참. 근데 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떻게도 우리 잘못이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따져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우리가 꼭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서럽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아마 12월로 그냥 문 닫을 것이 거의 뭐 한 90% 이상 확실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대학로 소극장들이 좀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고 로망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로망은 역시 로망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로망티즘과 리얼리즘에 참.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창면 읍내리 2011번지 김시댁 철수 이시댁 영희 이거요. 그거 우리 읍내입니다. 아, 이거가요? 네. 아, 우리 읍내를 읍내인데 우리 숲으로 풀어서. 우리 읍내를 이제 어느 동네로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씨, 이씨, 철수, 영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공간화했죠. 그 연도를 번지로 바꾼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 지역으로 여러 지역에서 했어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관객들한테 상당히 또 하나 재미있는 뭐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학교가 신창에 있으니까 신창으로도 하고 뭐 또 우리 극단이 이제 금천구 네네. 그쪽에 또 연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흥으로도 바꿔서 하고 뭐 곳곳에서 어쨌든 필요할 때 뭐 어디 그 마을에 이제 그 주소를 헬기에서 따서. 할 때는 금촌으로 하고 물론 주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원작대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번안을 하면은 자꾸 자기 가까운 데니까 거기에 이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상세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주제는 약간 훼손이 되는데 이입이 되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관객들이 또 그것으로 해서 갖는 흥미 이런 것들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쭉 번안해서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원작자 쪽에서 원작 그대로 해달라. 태클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들어왔고 어쨌든 뭐 작년인가 언젠가 뭐 좀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대요. 갖고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각서를 썼어요. 안 바꾸겠다고. 갖고 그래서 뭐 저는 안 바꾸고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원래 그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 바꾸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특정한 어떤 지역, 뭐 글로버스 코너스,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이런 거 다 얘기해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어디나 그런 곳이 예나 비슷하게 지금이나 있을 사람 사는 테니까. 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번안을 안 하고 그대로 원작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아, 그러셨구나. 나는 이게 조금 무슨 의도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숙제가 확 풀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좀 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네. 저기 하니까 앞으로에 이제 얼마 전에 퇴임을 하시고 저 이제 그래서 그거 기념으로 이제 우리 읍내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후학 지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도 대단하셔서 연극이라는 과목 자체를 또 고등학교에 개설도 하시고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행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일단은 앉아서 하는 일을 중심에 놓기로 했어요. 앉아서 하는 일을. 왜요? 그러니까 서울을 좀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 온양에 제가 사무실을 하나 이제 그래서 모레 이제 이사를 해요. 학교 네. 지문 다 빼서 이제 아, 거기서 앉아서 하는 일의 첫 번째 것은 이제 번역을 제가 하다가 만 것이 시작만 해놓고 하다가 만 것이 한 30작품쯤 돼요. 그렇게나 많이요? 시작해놓고 공연 엎어지면 바로 엎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출판을 좀 옛날에 번역해놓고 출판 안 하고 있던 것들을 출판을 좀 이제 저작권을 자꾸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출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겸사겸사 이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저는 외국의 좋은 작품들을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희곡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연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희곡, 연극 이건 굉장히 명확한 것이지 그렇게 막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10중 8구는 번역이 잘못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딱 듣고 지금 딱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99% 작품에 특히 유명한 작품들은 뭐 그거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번역을 갖다 계속하는 것이 하나의 큰 제 과제고 네. 두 번째는 교육 건데 이제 지금 화술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갖다가 한 2권 썼지만 연기 관련해서 그 매뉴얼이 훨씬 더 세부적으로 개발이 되고 아주 쉽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세분화된 매뉴얼북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연기 교과서를 썼는데 그거는 굉장히 다 뭉뚱그려 쓴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정말 하나하나 뭐 신체훈련이면 신체훈련, 뭐 화술이면 화술 이런 거 다 나누어서 매뉴얼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걸 갖다가 어쨌든 소개하는 거, 뭐 유튜브도 좋고, 뭐도 좋고, 심지어는 뭐 노래방 기계처럼 대사하면 점수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 앱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보편,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 회식 자리에 가면 다 노래들을 부르는데, 난 노래하지 않고 멋있는 시를 좀 읊을 수도 있고, 대사를 읊을 수도 있고, 대사를 하겠다. 햄릿에 뭐 어떤 걸 한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요즘 뭐 핸드폰에서 비즈 딱 깔아놓고 탁 한다든가, 괜찮네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가 이제 어떤 연기 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연기 훈련법도 중요하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것도 확대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연기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자꾸 배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제 일반인 대사 경연대회도 하고 물론입니다. 어쨌든 제 숙제입니다.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거는 좀 외람되긴 한데 이제 나중에 책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좀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팩이요?
뭐 연기책? 예. 그것도 나중에 고민 좀 예, 그럼요. 해주십시오. 예, 얼마든지 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네, 좀 네. 다가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건강을 하신 거죠? 네. 단단해 보이시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앞으로 많이 건강하시고 네. 지금도 좋은 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극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하고 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오세훈 뭐라 불러야 돼요? 뭐 오세훈 번역가이면서 선생, 작가이면서 연출이신 아니 노을 소극장의 대표이신 직함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뭘 노을 불러 소극장은 대표는 아니고 예술감독. 그냥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진짜 연기 박사님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끝날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연극과 인연을 맺게 된 우리 연극인 여러분 그 우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같이 힘내서 특히 지금 어려운 난국인데 잘 뚫고 나가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연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구만 뭔가를 해보려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내게 너무 과해서 16시간이 지나면 꼭 한번 들어서 쉬어야 합니다. 벌써 11시간이 됐습니다. 연결을 이제 취재하여